그러니까 그럼 이명박 특사도 아니고 김정일이는 그 거짓말쟁이고 그 말을 믿으면 또 그 말을 확인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일단 믿자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아니 우습게 보든지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으면 이런 막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 목숨이 관계되는 겁니다. 목숨과 관계돼요. 또 금강산 관광을 하는데 우리가 달러를 갖다 줍니다. 달러를. 이거 앞으로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달러를 주면 안 돼요. 이거 원화를 줘야 돼요. 그래 그 돈 가지고 우리나라 물건을 사가지. 달러를 주면 그 돈 모아가지고 전투기 사오고 무기 사옵니다. 무기 사와요. 그걸 쉽게 말하면은 달러를 줘가지고 북한이 핵개발, 미사일, 무기 사오는 걸 좀 도와주자는 뜻이 아니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부분만큼은 안철수 씨가 중심을 잡았는데 참 기가 막힌 토론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언론의 비판 기능이 실종됐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속지 않아야 제대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들어올 때 12월 5일 날 이 부산역 광장에서 국민행동본부가 주최하는 그 광고를 아마 하나씩 나눠주실 텐데 받았습니까? 예. 12월 5일 오후 2시입니다. 부산역 광장이죠. 거기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제는 뭐냐? 주제가 역적 모임입니다. 역적 모임.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역적 모임이에요. 역적 모임. 얼마 전에 정문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2007년 10월 3일 날 김정일이하고 노무현이가 평양에서 만나서 나눈 대화록의 일부가 이런 거다 해가지고 폭로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니 하도 충격적이라서 저도 한번 취재를 해봤어요. 그래서 월간조선 이번 기사와 그 다음에 그걸 실은 책을 통해서 그때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그리고 핵심을 그게 정리해서 실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이 회담의 성격을 뭐로 규정을 하느냐? 제가 다른 말을 선택할 말이 없어요. 노무현과 김정일의 역적모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역모다, 역모. 줄이면 역모고 풀면 역적모의죠. 역적모의다.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한 5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2007년 10월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6개월 남겨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대통령 선거가 전초전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명박, 정동영, 그때는 아직 이회창 씨가 출마하기 전에 있습니다. 그때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회창과 정동영은 게임이 안 돼요. 이게 완전히 3대1이었습니다. 뭐 60대 20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명박 씨가 암살되지 않는 한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미 그때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0월 달에 노무현이가 평양으로 찾아가서 김정일을 만나요. 이것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 만나고 하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웃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만나가서 무슨 합의를 하든 말든 노무현이가 집행할 일은 아니잖아요. 왜 갔느냐? 그때부터 우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갖다 바치기 위해서 간다. 안 그러면 왜 가야 됩니까? 지금 퇴임을 앞둔 무슨 사장이 말이죠. 후임 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가가지고 계약 맺고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거 무슨 꿍꿍이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4선언이라는 게 발표되니까 요걸 하러 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14선언을 읽어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 14선언대로 하면은 우리나라는 안보가 해체되고 경제가 망가지고 NLL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14선언 내용을 보면은 14선언 내용 중에 서해에 공동어로 수역을 만들고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고 해주 항구를 직항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NLL을 말하자면 개방한다는 뜻이죠.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 조선공단 지어주고, 북한에 철로, 고속도로를 우리가 개보수해주고, 북한에 천재지변이 나면은 우리가 가서 해결해주고, 이 모든 것을 무슨 정신으로 하느냐? 유무상통 정신으로 한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유무상통이란 말 아십니까? 유무상통. 무슨 뜻입니까?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이 서로 잘 지내면서 서로 니 것 내 것 없이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있는 대한민국과 없는 북한이 니 것 내 것 없이 어떻게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계속 갖다 주라는 거죠. 이거 보통 조폭투복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폭 깡패가 하는 이야기예요. 깡패가 부자 돈, 집 돈 뜯어가면서 야 이거 유무상통하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유무상통, 부자가 유무상통하자는 이야기 합니까? 이런 게 그 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조폭, 사실은 조폭투복인 김정일이한테 이 부잣집의 관리인인 노무현이가 갖다 바치는 것을 유무상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웃기지도 않는 문서를 떡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노무현이가 그때 김정일을 만나러 가는 게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으려면은 요거 하나는 해결했어야 돼요. 뭐냐? 당신이 핵실험 해가지고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좋다. 그거 해체하라. 해체하면은 요렇게 해주겠다. 요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수십 도니까 이거 주기 전에 핵무기는 절대 해체해야 된다. 해체하면은 요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하나도 없다는 건 뭐냐? 핵 개발해도 괜찮다. 그거 우리 신경 안 쓴다. 우리 계속 갖다 퍼주겠다. 요런 약속을 한 겁니다. 요런 약속. 그게 14선언이에요. 근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14선언을 열심히 집행하겠다고 계속 강조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14선언 개성자야 아니냐가 이번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14선언을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합의 문서가 나왔으면 그 회의가 도대체 어떤 회의였느냐 하는 것 중에 이제 정문원 씨가 몇 가지 아주 공개를 했어요. 그게 하도 충격적인 내용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의심했던 게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정적이 됐어요. 뭐냐? 간 목적은 노무현이가 간 목적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를 그냥 김정일이한테 갖다 바치는 걸로 간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본인들한테 물으면 그게 아니고 민족 사업을 우리가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갔다고 이렇게 이제 선전할 겁니다. 대화록에 저는 대화록을 보진 않으시요. 그러나 대화록을 읽어본 사람들의 기억과 기록을 종합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대화예요. 노무현이가 김정일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제안을 여러 가지를 막 하니까 나중에는 김정일이가 이렇게 오히려 말리는 것처럼 물어요. 선거가 2달 뒤에 있고 정권이 바뀌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이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쇠기를 박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쇠기를 박아야 합니다. 근데 쇠기를 누구한테 박습니까?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오든지 오늘 계약한 거 요걸 집행하도록 요 계약대로 하면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데 요거 안 하면 안 되도록 쇠기를 박자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가슴팍에 쇠기를 박자는 겁니다. 쇠기를 박는 사람은 누구예요? 박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우리의 적의 사령관과 같이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쇠기를 박자는 거예요. 쇠기를 박았습니다. 요걸 형법으로 딱 구성을 하면 형법 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정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게 여적죄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김정일하고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쇠기를 박은 행위는 이거 93조 우리나라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 규정하는 딱 여적죄에 해당이 돼요. 쉽게 말하면 사형감이라는 거예요. 사형감. 그런 짓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읽어본 사람들의 논평이 이래요. 화가도 나고 창피하고 해서 도저히 다 읽을 수가 없었다. 거의 매국노 수준이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보고하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현 이야기죠. 이런 정확한 워딩이라기보다는 막 취지, 요지의 이런 이야기. 간단하게 틀립니다. 노무현 이야기가 김정일 위원장께서는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느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열심히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위협이 되는 나라로 1등 미국, 2등 일본, 3등 북한이 뽑혔습니다. 이거 10년 전에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주 외교하고 민족 공조한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한국이 반미 여론이 커지고 친북 여론이 커졌다는 것을 자랑하듯이. 자랑. 이걸 누구한테 하느냐? 적장 앞에서 한다. 이거죠. 적의 사령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적의 사령관. 제가 이런 비유를 하면 어떨까요? 경찰서장이 수배 중인 조폭두목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경찰청에서 조직폭력배 일제 단속 계획이 내려왔는데 내가 그거 무시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하고 뭐 다릅니까?